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인생도 그렇고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걱정을 하면 걱정보다는 안 좋은 일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딱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실적 우려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10년 이후에 최악의 분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이익이 1.8%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995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어닝이 비트할 확률, 예상치를 상회 확률이 평균 65%였는데 이번에 54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무려 79.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렇군요. 숫자를 보였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시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붙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4월 12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가 0.32% 올라왔고요. S&P 500이 0.1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21%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4월 12일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일주일이네요? 예, 네. 일주일이죠. 일주일인데 제가 얘기했더니 이거 혹시 하루치 아니냐라고 말씀보시는데 이게 일주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월 10일 이후에 시장이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거를 선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워낙 안 좋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금융주가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방하고 있고요.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매일매일 수치를 확인하니까 오늘도 다우가 100포인트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일주일을 두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네요. 그래도 선방을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금융주가 이제 실적 시즌에 이 첫 테이프를 끊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은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이게 관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우울한 그림인데 금융주가 사실은 자기 몸을 태워서 베이컨을 만드는 이게 사실 뭐 좀 그렇죠. 돼지네요. 예, 돼지인데 이게 돼지를 갖다 금융주라고 생각하고요. 이 금융주가 결국에는 자기 몸을 태워서 베이컨을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저 옆에 스니프라고 써져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냄새 맡는 킁킁 그런 표현이죠. 이제 거군요. 냄새가 나는 거죠.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구나. 자기 몸에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금융주에 대한 그런 실적이 안 좋을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실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려 3.51%가 올라온 게 바로 금융업종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하게 기업들 한번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보시면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8.57%가 올랐고요. JP모건 체이스가 8.51%, CT가 7.37, 블랙락이 5.59, 뱅커 오니카가 3.30, 골드만삭스가 2.42. 이게 최근 일주일 모습입니다. 일주일 모습.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지금 그나마 빠지려고 했던 거를 지탱시켜준 게 금융주라도 바로 가언이 아니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정말 올라오는 모습이 컸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 다우 지수가 일주일 동안 0.3% 정도 상승했는데 금융주들이 정말 선방을 많이 했네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만약에 금융주가 선방하지 않았으면 다우는 아마 3, 4%의 급락세를 연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헬스케어 업종 때문에. 금융주가 아주 테이프를 잘 끊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금융주들 최근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게 나와도 그닥 매력을 좀 못 느끼는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 넷플릭스를 또 꼽아오셨네요. 저는 넷플릭스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넷플릭스 저도 좋아합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솔직히 하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약간의 눈높이를 너무 높이는 바람에 실적이 마치 못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번 분기 실적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발표가 예상치가 EPS가 0.57인데 0.76이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치가 45억 달러인데 40억 2천 달러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잘 나온 거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잘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거는 합격점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날 주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어닝 가이던스 예상치를 좀 낮췄거든요. 보신 것처럼 2분기에 유료 가입자가 월가에서는 609만 명 될 거라고 했는데 회사는 500만 명 될 거라고 100만 명 낮췄습니다. 안 좋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거는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표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의 분기별 매출 증가를 보시게 되면 2018년 2분기에
예, 40.27%. 그다음에 3분기에 34%, 4분기에 27, 1분기에 22%인데 이게 낮아졌잖아요, 사실은. 예, 40에서 33에서 27에서 22까지. 근데 네, 그러네요.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들었습니다만 네. 사람이 일단 10대는 보통 몸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할 수가 계속 없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 현재도 역시 두 자릿수의 어떤 매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평균 목표 의견과 목표 주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월가의 투자 의견은요. 강력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416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왜 좋은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작년 2월 달에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몇 명이었냐면 4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일까요? 그냥 대충 따져보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혀 모르겠죠. 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려 240만 명.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글로벌 가입자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넷플릭스 같은 20, 30대 정도 체형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향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지출 부분을 줄이면 네. 바로 PR이 개선되면서 지출을 그렇죠. 줄여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60% 이상을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건전한 기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넷플릭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주고 계시고, 자, 최근 또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부침이 좀 많은 업종이죠. 네. 약간은 좀 한숨 섞인 표정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때문이군요.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보신 것처럼 EPS하고 매출이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말 잘 나온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EPS가 3.60인데 3.73 나왔고요. 네. 매출도 역시 597억 달러를 비트해서 잘 나왔네요. 603억 달러 나왔는데 사실 네.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 버니 샌더스가 현재 발휘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가 일단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버니 샌더스 이런 주장은 이미 세 번째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민영 건강보험 회사의 이익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줄여야 된다든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의료업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근데 그걸 줄인다든지 혹은 약가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1년 동안에 삼경원을 써야 됩니다. 삼경원이요? 예, 30달러니까. 그러니까 삼경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가늠도 안 되네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약 한 2030년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빠지는 건 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역시 평균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286달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어제 이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나왔었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지금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고 매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이게 똑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면 그러게요. 버니 샌더스가 발의했을 때 2017년만 해도 거의 찬성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공화당 당원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삼경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합니다. 이외에 저희가 주목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월 24일 날 페이스북이 있고요. 26일 날 아마존, 29일 날 구글, 30일 날 애플입니다. 4월 말까지 정말 중요한 기업이 시장에 나오니까요.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실적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시장의 영향과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미국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